이런 옷을 입고 출근을 한다면 저는 좀 아니라고. 정우성한테도 그지같이 입혀놓으면 정우성 그지라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제발이야 부탁이야 라는 내용으로 많이 설명을 해요. 긴 머리 있죠? 너무 긴 머리. 극심한 투블럭에 서로 저런 머리. 이게 전형적인 싫어하는 머리. 네. 단추를 2개 정도 풀은 다음에 풀었다고요? 예, 머플러를 이제 머플러. 그 하얀색 원피스 좀 드레스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새 신부가 여기 왔나? 결혼식장에 왔나? 혹시 그러면 기억에 남는 신입사원의 패션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남성 잡지 있잖아요. G 네, G모 뭐 X 뭐 있잖아요. 뭐 그거에 뭐 한 장면을 연출한 거 똑같이 입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예. 아, 거기 나오는 모델 그대로? 예, 근데 그건 좀 아니란 생각은 들더라고요. 좀 엄청 통 좁은 바지에다가 이제 그 신발 위로 한 10cm 정도 떨어져 있는 바지 기장 정도, 그리고 이제 자켓도 라인 너무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뭐 어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예, 어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좀 너무 같지 않았나. 저는 뭐 지금이야 워낙 자유로운 회사, 복장이 자유로운 회사라서 그런데 전에 이제 호텔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그러니까 저희는 유니폼을 갈아입으니까 출퇴근 복장이 조금 자유로운 편이긴 했어요. 근데 출근을 딱 했는데 그때 이제 하필이면 매니저들 미팅, 모닝 미팅이 다 끝나고 매니저들 줄줄 나올 때였는데 그 직원이 슬리퍼에 그 트레이닝 바지, 반바지, 양말을 신고, 양말은 꼭 신었더라고요. 네, 양말 안 신고 유니폼을 입을 수 없으니 양말 신고 3선 슬리퍼를 신고 온 거예요. 3선이요? 네, 그러고 호텔 들어와서 그 직원 라인으로 들어왔겠지만 매니저들이 다들 너무 깜짝 놀라서 고객이 잘못 들어온 줄 알았대요. 다들 모여서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그 직원 이후에 그 출퇴근 복장 규정이 생겼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3선 슬리퍼에 반바지. 규정을 만든 사람이네요. 신입사원이군요. 이거 센데요, 약간? 세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입사 첫날인데 그 여성 직원이었었어요. 근데 그 하얀색 원피스 좀 드레스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치마의 밑에는 그 비즈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반짝반짝거리는 비즈까지 박혀 있고 하얀색 드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그 새 신부가 여기 왔나? 결혼식장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드레스처럼. 네, 완전 드레스처럼. 왜 그랬을까요? 저도 차마 물어보진 못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결혼식 하시나? 퇴근하고 바로 결혼식장으로 가시나? 다들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뭐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스타일로 입으시던가요? 근데 그 뒤로 바로 그 다음 날에 저도 유심히 지켜봤죠. 네네. 근데 바로 그 부서에서 뭔가 어떤 챌린지를 좀 당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한마디를 했군요. 누군가 한마디를 들은 것 같아서. 부장님은 혹시? 저는 좋은 부장이기 때문에 그런 나쁜 얘기는 못합니다. 역시 절대 안 넘어오시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꼭 낚겠습니다. 언제? 네, 저 한번 믿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전 근데 이 신입사원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어떻게 보면 면접자들이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되게 특이한 면접 복장 뭐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저는 뭐 있다고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면접장에 남성 지원자들 같은 경우 타이를 하고서 정장을 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를 안 하고 단추를 2개 정도 풀은 다음에 풀었다고요? 이걸? 그때가 이제 상반기 전형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러니까 한 4월 정도에 면접 봤겠죠. 날씨가 조금씩 풀렸군요. 그래서 날씨가 풀리면서 단추도 풀렸군요. 단추를 풀면서 머플러를 이제 머플러를 김용권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참 그 친구 빼맑게 참 특이하게 하고 오셨네요라고 이제 인사를 건네니까 좀 자유로운 어떤 개성을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했길래 저는 한마디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잘 어울리진 않네요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같이 있었던 그 면접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제 그 애프로라고 하잖아요. 왜 흑인 머리 이렇게 된 거 있죠?
그거를 하고 온 여성 지원자가 있었어요. 여자가요? 예. 뭐 전공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디자인 계열 전공. 옛날에 그 데프콘 씨 옛날 그 큰 머리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거보다 더 이렇게 외모도 되게 괜찮은 친구여서 얼굴 요만큼 근데 원래 헤어스타일 원래 헤어 곱슬 헤어 아니에요? 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마. 예.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그럴 수가 없다. 예. 그 TV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빗을 꽂으면 딱 꽂힐 수 있는 이런 것 있죠. 그 두 분 다 불합격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비서분을 뭐 이전 회사에서요 비서분을 뽑는 면접이었는데요. 여성분이었는데 그 분홍색 핑크색 원피스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좋네요. 커다란 그게 꽃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해바라기는 아니었고요. 요런 느낌인가요? 예, 무슨 뭐 장미 약간 변형된 듯한 이렇게 느낌의 브로치도 조그만 게 아니라 그거를 크게 이렇게 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그 브로치만 계속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시선이 막 예. 가겠네요. 네, 완전히 가더라고요. 예, 신기했습니다. 끝인가요? 끝은 아니죠. 근데 그분은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브로치만 봤는데요. 면접에서 물어보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준비도 많이 해오셨고 딱 저희가 찾던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은 합격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는 특이한 복장, 뭐 이상한 옷을 입고 온 건 아니고 네. 그 호텔에서 직무급 면접 보는데 조리복을 입고 온 분이 계셨어요. 조리복이요? 네, 물론 뭐 조리사 면접이었긴 했지만 네. 그래서 그분 기억에 남네요. 조리복. 네. 그거 합격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조리복을 왜 입고 왔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얘기를 했고. 뭐라고 그리고 하셨나요 혹시? 그게 학교를 졸업하고 네. 이제 그러니까 인턴으로 계속 호텔에서 요리만 하다 보니 따로 이렇게 옷을 갖출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잡힌 면접이었거든요. 교수님 추천으로. 네, 그래서 자기가 이상한 옷을 입어서 자기한테 안 어울리는 것보다 내가 업무를 할 때 얼마나 단정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리복을 입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단정해 보이더라고요. 조리복이 하얗잖아요. 네. 그리고 뭐 복장을 떠나서 면접을 워낙 잘 보기도 했어요. 와, 정말 역시 이 복장보다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복장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된 건가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들이에요. 네, 맞아요. 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보편적으로는 그래라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예. 다만 예외나 아니면 뭐 그 지극히 낮은 확률로 그런 입지전적인 존재들도 뭐 하나쯤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옷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역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와 판단을 받는 그런 자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자리인데 뭐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나마 내가 갖고 있었던 역량의 실체가 훼손되거나 가려지거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뭐 말씀해 주신 그런 훌륭한 케이스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근데 그걸 극복하세요라고 추천해 줄 수 없는 이유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을 뽑는 코너이기 때문에 박규리 과장님께 이 불을 하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가세요. 뜨겁거든요. 네. 조심하시고. 네, 이렇게 저희가 지원자들의 의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은 의상뿐만 아니라 이 헤어스타일 그리고 또 메이크업까지 요즘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드레스 코드를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5개의 보기를 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면접 시 의상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패션이든 일체 점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너무 단정하지 못한 것만 아니라면 기본이라면 똑같다. 세 번째, 점수에 적용은 되지 않지만 내 마음을 자극시키는 옷이 있다. 그렇다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의상 때문에 제가 저런 옷을? 이럴 경우에 혹시 결과에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경쟁업체 옷만 아니라면 상관없다. 네, 이게 4번입니다.
그리고 5번은 기타인데요. 혹시 뭐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또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번 어떤 패션이든 일체 점수에 적용되지 않는다. 혹시 있으신가요? 없고요. 2번 너무 단정하지 못한 것만 아니라면 기본이라면 똑같다. 저 2번. 두 분 기본이라면 똑같다. 그럼 이성원 과장님 혹시 3번? 저만 혼자 또 3번이네요. 점수에 적용은 되지 않지만 내 마음을 자극시키는 옷이 있다면 결과로 이어진다.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자극인 거죠. 자극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맥락이랑 똑같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이만큼인데 다른 것 때문에 이게 훼손되거나 가려진 거죠.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그런 것 같긴 한데 또 이게 되게 꼰대처럼 보일까봐 나머지 두 분보다 지금 계속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고 계세요. 아니 원래 그런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봐요. 안 그러신 분들이 안 그러신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 사람인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정말 튀거나 정말 이상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정말 그 면접에 있어서는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의상이 뭐가 이 사람이 어떻게 입었네 그렇게 크게 사실은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대신에 너무 좀 첫인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구겨진 옷이나 얼룩이 있는 이런 옷을 입고 오면은 그거는 뭐 좋지 않겠죠. 그거를 제외하고는 저는 뭐 다 비슷할 것 같아요. 항상 좀 본질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이제 예의를 갖추어 왔느냐, 얼마나 내 자신을 가장 그 깔끔하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느냐. 매너예요. 매너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어떤 회사에서는 뭐 캐주얼로 와라. 정장 절대로 입으면 안 된다. 이런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최대한 그렇다고 해서 뭐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항상 항상 그 본질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본질은 내 자신이 얼마나 그 깔끔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느냐. 근데 저희는 딱히 지금 면접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와서 막 너무 그 사람이 경력직인데 이 사람의 역량이 이렇게 뛰어난데 도대체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을까 이런 것과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워낙 자유롭게 입고 다니는 데니까 처음에 뭐 의상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뭐 정말 추리닝 입고 면접 보러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또 본인들도 회사를 다녔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뭐 청바지 입거나 이렇게 면접을 오진 않고 기본적으로 갖출 건 갖추고 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로 중요한 건 본인의 역량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의상보다는. 실제로 취업준비생들 물어보는 경우를 들어보면 그럼요. 궁금합니다. 정장을 입어야 뭐 어떻게 입어야 되는 이것보다는 제가 빨간 넥타이를 어디 회사에 메고 면접장에 가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그거 중요하지 않나요? 그거요.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그 회사, 뭐 엘모 회사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그 회사 브랜드나 이런 것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따로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일부러 의도적으로 빨간 넥타이를 하고 가면은 오히려 더 그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펄 들어가고 뭐 이상한 거 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 논리가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되겠죠. 왜 그렇게 하고 왔는지에 대해서. 약간 라이벌 느낌이 나는 파란 넥타이를 하면 감점이 되거나 그런 건 그렇긴 않은데 이게 생각 없이 그러니까 논리 있게 뭔가를 뒤집을 수 있는 걸 갖고 있다면 전략적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내용일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혹시 근데 외국계에서는 근데 화상 면접 같은 거를 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뭐 바지는 안 나오니까 바지는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위에만 이렇게 셔츠 입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사실 화상 면접 이렇게 할 때 이게 저희가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꼽고 면접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화면에 거의 가까이 가서 잘 들어야 되고 얘기하는 게 잘 들려야 되니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면접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굴 원샷으로? 네, 상의가 거의 안 나와요. 몇 개 한 요 정도. 목까지밖에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셔츠를 뭐 입었고 이런 게 화질에 따라서 또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뭘 입었고 이런 거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또 본사에서 화상 면접 진행했을 때에도 의상이 별로였다,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작 그 보여지는 것보다는 그 컨텐츠가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사실 옷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들 비슷한 그 어느 정도의 선이 있잖아요. 취준생들이 생각하는. 근데 또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왠지
이거는 좀 달라야 될 것 같고 왠지 내가 조금 더 돋보이면 될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다 똑같은 지원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혹시? 뭐 이상할 수 있어요. 그 네. 특히 이제 여성 지원자들 네,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 그런 것들. 국내 대기업 공채 뭐 몇백 명씩 오는 이런 데 가보면은 진짜 그 키만 다를 뿐이지 같은 형틀에 찍어낸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그 뭐 저기 검은색 자켓에 네. 흰색 블라우스 아니면 탑을 입고 그다음에 그 사진도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A라인 스커트를 무릎까지 딱 웍에 타이트하게 입고 이제 검은색 못생긴 구두를 신고 오세요. 그리고 네. 머리에는 이제 그 망머리라고 하죠. 왜 그걸 아직도 네, 하나요? 망머리. 망머리를 하세요. 아 그게 망머리가 망이 이렇게 핀으로 되었고 이렇게 씌우는 그 망은 이제 안 해요. 아, 네, 네네. 그 망은 거의 뭐 없어졌고 대신에 이렇게 그물망이라고 해서 이렇게 체조 선수나 뭐 발레리나들이 하는 그런 망들을 서비스 업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많이 하고는 오시죠. 그뭐망 좀 제발 하고 오지 말라고 제가 옛날에 하고 오지 말라고. 예, 2009년인가 취업 고객이라는 그 네. 카페 있죠. 네네. 거기다가 저 어디 담당자인데요. 내일부터 면접하시는데 여성분들 망머리 좀 하고 안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쓴 적도 있었어요. 지금 사이트 들어가면 없겠네요. 다 지웠으니까 제가. 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정형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든지 남성분들은 그냥 뭐 감색 정장이나 검은색 정장에 튀지 않는 넥타이, 뭐 어두운 흰색이나 푸른색 뭐 셔츠, 그리고 여성분들은 아까 이상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 저는 이거는 굳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그렇죠. 이제 본인이 자신감 있고 정말 좋게 보이는 건 중요한데 그거를 굳이 정형화된 그런 프레임, 그 틀에 맞춰서 거기서 갇힌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실내로, 그러니까 여성분은 또 머리를 무조건 묶거나 단발머리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귀가 드러나야 되고, 아. 예, 또 뭐 커피색 스타킹을 신어야 되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면접자분은 머리를 아예 또 풀르고 왔었어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같이 봤던 그런 임원분들도 그렇고 그 여성 면접자분이 머리를 풀렀다는 사실을 사실은 면접 끝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별 신경은 안 쓰는 거죠. 너무 잘하셨고. 그러니까 어색하지 예. 않았다는 아니, 어색하지 얘기예요. 않았다는 얘기죠. 아. 머리를 풀렀는데 뭐 이렇게 뭐 다 머리 뭐 가린다고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네. 그 모습 자체가 가장 어색하지 않고 본인에게 어울렸다는 얘기죠. 면접장에서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런 건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니면은 네. 사실 크게 드러난 내용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왜 여자분들이 망을 머리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머리를 아까 풀는 지원자 말씀하셨는데 인사하고 나면 이렇게 머리가 내려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뒤로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내 말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 다른 행동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 고객 응대 교육할 때 그런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머리를 다 뒤로 넘겨서 묶고 막 이런 그래서. 교육들을 해요. 그렇게 방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저는 이제 뭐 반묶음이라던가 예, 아니면 차라리 그냥 뒤로 묶어서 포니테일 이런 게 난 것 같고 망은 저희 쪽머리, 망머리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망머리를 하고 오시는 분들은 다 어디 가서 미용실 갔다 온 오시는 거죠? 분들이에요. 쉽게 못 하거든요. 그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혼자서는 연습을 많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공사 뭐 스튜디스과나 호텔과 같은 경우에는 그 망머리를 연습을 시킨다고 그러네. 하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하는 게 네, 어려울 것 망을 같아요. 씌우고 핀을 또 여러 개 꽂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집에서 많이 봐요. 저 같이 사는 네. 여자가 그걸 하거든요. 이렇게 그 직종에 있어서 네. 이거 하는데 한번 갔다 오면 핀이 막 머리에서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기에 자연스럽게 뭐 한 올도 안 남기고 다 넘기고 이러는 게 본인이 안 해본 사람들이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분명히 이제 어딘가 가서 헤어를 받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돈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그냥 그러지 단정하게 예. 단정히 묶는다. 네, 하면 그냥 끝날 것 차라리 같은데? 뒤로 묶는 네. 게 앞에 머리 안 보이고 뒤로 묶는 게 훨씬 낫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집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만 없다면 그렇죠.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헤어스타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또 남자들 또 남자는 머리빨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남자들은 면접 갈 때 헤어스타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또 제가 또 얘기하면 네. 좀 뭐 이지를 살아가는 마지막 저기 기성세대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미 다 저는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그래요. 앞머리 가리는 거 되게 싫어요. 저는. 네, 그거 중요하죠. 예, 그리고 막 긴 머리 있죠.
너무 긴 머리. 그러니까 미생에서 보면 한성률 그 정도. 그런 것도 이만큼 안 싫어요. 아무튼 되게 싫고 뭐 이마가 나오는 선에서 그 적당히 길지 않은 단정한 머리라고 하면 저는 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즘 앞머리 길게 이렇게 내리는 게 굉장히 거의 유행처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 유행이에요. 회사 와 보시면은 거의 뭐, 절대 안 됩니까? 뭐 아이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상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이유가 앞머리 드디어 앞머리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딱 보면 되게 답답해 보여요. 남자를 볼 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면접을 볼 때 면접이나 고객 응대를 할 때 네. 방해받는 요소를 없애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앞에 머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덮여 있으면 저걸 치워주고 싶은데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특히나 조금 눈썹에서 조금 더 내려온 머리는 더한 거죠. 근데 뭐 아까 앞머리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남자 헤어스타일 중에 또 이거는 또 별로다. 여자가 봤을 때 여자가 이런 봤을 게 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봤을 예. 때 그런 거 혹시 있을까요? 전 좀 극심한 투블럭에 저희 투블럭. 네, 투블럭 좀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 정도예요? 개인적인 의견인가요? 투블럭 저희 그 여자 직원들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저희 그래요? 그 얘기를 이거 했었거든요. 중요한 것 투블럭 같아요. 얘기를 했는데 네. 한때 유행이 여기 이렇게 거의 다 깎고 여기를 좀 길러서 이렇게 이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넘겨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저런 머리. 이게 전형적인 싫어하는 머리. 네. 또 어떻게 결혼은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땐 저 머리를 안 하셨겠죠. 아. 사실 저게 조금 뭐 연예인들이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헤어스타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메이크업.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메이크업이 필수예요. 면접에서. 항상 이 카메라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 네네. 네, 메이크업이 필수인데 혹시 일반 직장에서도 남자가 메이크업을 한다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부담스럽게 티가 나거나 안 어울리는 게 너무 심하거나 이런 네. 것만 아니면은 그러니까 봐서 티 안 나는 경우면은 사실 그거 뭐 그렇게 신경 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티 안 나는 경우라면 한 뭐 비비크림 좀 바른 정도. 그 제가 발라보질 않아서 어느 정도 레벨이라는 걸 명확하게 묘사를 못 하겠는데 그 뜨는 거는 그래도 좀 보이잖아요. 여성 지원자들도 이제 그 화장 뜨는 거 너무 과한 거 그게 눈에 띄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구분할 수 있는 남자분 거의 없던데.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목 색깔이랑 여기랑 차이 많이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그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심하면 그런 게 좀 보여요. 보이다 보니까 그러면 좀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게 뭐 잘해보자라는 선에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온 거지. 그거를 좀 예의 없는 친구네. 이 친구는 안 되겠어.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쨌든 본질은 항상 좋은 인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쵸.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건데 저도 사실 여기 지금 뾰루지가 났습니다. 여기 이쪽에 뾰루지가 나가지고 네네네. 다행히 지금 이쪽을 보고 이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여요.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하긴 했는데 네네. 뭔가 이런 뾰루지가 나더라도 이게 뭐 내 인상에 상관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게 뭔가 계속 면접장에서 아까 우리 박규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뭔가 다른 데 신경을 써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못 들을 정도가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명석 씨가 말씀하신 뭐 비비크림을 바른다던가 그 정도의 간단한 메이크업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저는 굳이 메이크업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러나지도 않고. 네. 예. 관심도 없어요. 피부가 너무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경우도 앞에 있는 경험이 있죠. 사람이 내가 뭔가를 얘기할 때 내 피부가 내 스스로 계속 그러니까 좀 고민을 그럴 수 하고 막 있죠. 네. 신경이 쓰이면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 조금 이쪽 부분 집중력을 잃는 거지. 예, 맞아요. 집중력을 떨어뜨릴 네.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메이크업을 한다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네. 대신에 꼭 해야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뭐 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 보이지 않고 여성분들도 메이크업 하는데 아마 돈 많이 쓰실 거예요. 미용실 가서 헤어 메이크업, 뭐 취준생 헤어 메이크업 이런 거 엄청 많더라고요. 비싸게도 근데 받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사실 너무 막 진짜 과하게 밤무대 나가는 그런 무대처럼 하는 메이크업이 아니라면 모르겠어요. 네네. 그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은 없는데 정말 너무 과한 무슨 분장 수준의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색조가 아니라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여자분들도 메이크업을 어떻게 했네 안 했네가 티가 잘 안 나요. 취준생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면접 메이크업을 굳이 돈을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도 할 필요 없고. 사람이 평가를 받고 사람이 평가를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이렇게 해서 가져가지 않으면 날 또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게 이제 취업준비생 입장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취준생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멘트를 짧게 하나씩 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좀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본질이 중요한 거고, 본질은 정말 그 컨텐츠고 내가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본질만 있으면 되니까 뭐 의상 다 필요 없다, 메이크업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필요하죠. 내가 잘 보여야 되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물론 뭐 메이크업 뭐 그런 사설 업체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런데 하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 그런 뭐 비용 들여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돈 있으면 하십시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내 지인,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한번 평소에 내가 얼마나 가장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가장 좋게 보이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어떤 이게 넌 좋아, 저게 좋아, 이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의견을 들어야지 일반적으로 뭐 취업 카페라든지 다른 데 보면서 그래 뭐 이렇게 정형화된 뭐 여자는 이렇게 입어야 돼, 남자는 이렇게 입어야 돼, 이런 거를 저는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모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맞는 말이죠. 저는 그 의상이야 뭐 우리 항상 얘기하다시피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입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맞춰서 내가 너무 이 면접이라는 거에 곳에서 너무 튀지 않고 막 너무 어긋나서 어색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 허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헤어나 메이크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할 정도로만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앞으로 뭐 면접을 자주 보게 될 것 같은데 의상보다는 컨텐츠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지원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 찾기, 네, 다음 회에도 계속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